157번 봅시다. 157번이 5분의 3부터 x가 4까지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 f1이 2다라는 게 있고 fx의 역함수 gx가 존재하고 미분 가능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g'2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g'2는 구해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만 대입하면? gx만 대입하면 나름대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g'2는 이거 f'1분의 1이지. 그렇지.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겠네. 이거 대입합시다.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이거든. 오케이? 나는 맨 처음에 너무 어렵게 풀었다. gx를 여기다 대입하고 싶어가지고 gx를 대입해서 풀었는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어요? 1을 대입하는 게 훨씬 더 빨라. 이건 너희들이 기억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x에다가 1 대입해서 이 값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gx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gx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f 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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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입해서 정리를 해볼게. 정리를 해봤더니 얘가 뭐냐면 g'x거든. 얘가 g'x예요. 그러니까 g'x분의 1 g'분의 1은 뭐가 있는 거냐면 g의 세제곱 x의 제곱이거든. f랑 g랑 합성을 시키면 1 마이너스 g의 제곱 x의 세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제 x자로 곱해가지고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x자로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 g' 마이너스 g' gex의 세제곱 이거는 g 세제곱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때 이제 g만 남겨놓고 싹 이항시켜 봤더니 g'은 마이너스 g의 제곱 g' x의 세제곱 플러스 g의 세제곱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gx를 구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3만 있으면 여기에. 그렇지. 얘를 적분했더니 gx 얘를 적분했더니 앞에 거 뒤에 거. 그렇지? 3을 이제 이렇게만 바꿔 써봤더니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g의 세제곱 x의 세제곱 적분한 게 이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적분상수 c가 있겠지. 오케이? 적분상수 c는 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g1을 구하라고 했거든? g1은 여기서 이제 뭐 못 구하잖아. g를 우리가 못 구한단 말이야. 근데 어떠한 사실을 나왔냐면 이게 f랑 g가 1대1 대응이야. 오케이? 하나의 값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오케이? 얘를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라는 거거든. 1을 대입했더니 g1을 구하기 위해서 1을 대입해 줬더니 g1의 세제곱 마이너스 3g1은 이게 뭐였지? 이게 이제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항시켰더니 플러스 5가 되네. 오케이? 얘를 이제 1 대입해서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이 어떤 값 사이느냐 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그냥 함수처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차 함수와 같이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야. 얘랑 5랑 교점을 생각할 건데 그러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가 나오면 되는 거잖냐. 그 사이에 근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랑 2분의 5를 대입해서 비교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이에 G1이 있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158번 봅시다. 이 문제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이해할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일단은 이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연속이 됩니다 라는 것만 있고, 일단은 첫 번째 값이 정해져 있고 두 번째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t를 집어넣을 때 상수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때 k값에다가 k값을 기준으로 커지면 2의 거듭제곱이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잖냐. 그래요?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열린 구간 이거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2개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라는 건데, 이제 가령 이제 찍어서 그려보자. 찍어서 그려보면 맨 처음에 0일 때 1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1일 때 어떤 게 될 수 있는 거냐면 이 함수가 되거나 이 함수가 되거나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상수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래요? 앞에 더해진 거는 어차피 이 값을 기준으로 2의 거듭제곱이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래요? 이 값이 뭐냐면 1이에요. 1이야.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2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k가 어차피 0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봤더니 2의 x제곱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제 한번 그려본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도 생각해봤더니 2일 때 1부터 2까지 생각해봤더니 상수함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때 1을 넣어봐. 1을 넣어봤더니 이 1일 때의 값이 2였잖냐. 그렇지? 1일 때의 값이 2야. 오케이? 1일 때의 값이 2고 지금 f의 1 플러스 t라는 함수는 2의 t 플러스 1이라는 함수거든? 원래 지수함수의 형태랑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fx의 형태는 2의 x제곱에 대한 형태랑 같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어떤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냐면 이러한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상수함수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잖냐. 그 전에는 계속 이 지수함수를 쭉 연결하면 돼. 그냥. 오케이? 왜 그 전에 값에 2의 거듭제곱이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지수함수 쭉 연결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서는 이제 지수함수가 되는 거랑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수함수가 되는 경우를 이제 파악해봐. 이게 이제 원체 그 값이 이제 뭐에서부터 뭐까지냐면 얘가 k가 2일 때야, 2일 때.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한번 써보면 돼요. 이렇게 써봤더니 f t 플러스 2의 값은 뭐가냐면 2의 t제곱 곱하기 2예요. 얘가 2의 t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요? 원래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원래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 이 x로 바꾸면 x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니까 fx에 대한 그래프가 2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려지던 그래프가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다음도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 그 다음은 어차피 지수함수가 나왔으면 이 지수함수가 부드럽게 연결될 거고, 방금 전에 여기에서 부드럽게 연결됐듯이 그대로 연결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어. 오케이?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었단 말이다. 지수함수가 부드럽게 연결되거나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 있습니다 라고 했잖냐. 이렇게 꺾여 있는 지점이 2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2개 있을 때 무엇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거냐면 이 최대값이 또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냐면 최대값이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다라는 거냐면 8번을 가야 되잖아.
8번을 가면 2배씩 8번 된단 말이야. 1이 2배씩 8번이 돼요. 정신 차리자. 1이 2번씩 정신 차려. 정신. 강원아 정신 차려. 아니야 정신 차렸어? 1이 2배씩 8번이 된단 말이다. 그러면 2의 8제곱이야. 그럼 2의 8제곱은 256이지 않냐? 100을 넘어가요. 최소한 2번은 뭐가 나와야 됩니다? 상수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거잖냐? 최소한 2번은 상수함수가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건데 거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몇 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구하라 했냐면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요. 적분의 최대값. 그러니까 얘를 이제 고민하는 거야. 우리가 얘가 이제 이거였다가 쭉 증가만 하면 8에서 64가 될 거야. 왜 2번은 상수가 나오면 2번이 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6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최대값은 어떻게 일까라는 고민이 들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짝 해보는 거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여기가 상수였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렇잖냐? 그리고 여기도 상수가 두 개가 있었으면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어디에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1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2의 6제곱이 64거든. 한 번만 더 가면 128이라서 넘어가 버리잖아. 100을. 64까지밖에 우리가 못 가는데 이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밖에 안 돼요? 이 한 칸 거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한 칸 되는 경우만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론적으로 상수함수 연결되고 상수함수가 되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식도 확인해보고 지수함수가 되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이제 너희들이 적분할 수 있지? 다음 봅시다. 이 문제도 봅시다. 이 문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어려웠던 문제야. 이게, 뭐지? 라는 거였거든. 뭐지? 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봐봅시다. 이 실수 A의 최소값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봐보면, 얘가 이제 사인이 x가 양수이면 0이 되고 사인 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2배가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사인이 양수이면 0이 되는 거고 사인이 음수이면 2배의 사인 x가 돼요. 오케이? 그러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구했어.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 자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가 사인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오호, 축이 여기 있어야겠네. 사인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지네요. 하나, 둘, 셋까지 가지? 얘가 2파이, 4파이. 잠깐만. 맞나? 2분의 7파이가 8이 4니까 여기까지네. 그래요? 그러면 이 양수 파트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양수는 0. 그래프의 양수는 0. 음수면 2배. 오케이? 양수는 0, 음수면 2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얘가 0이 되고 2배가 되고 0이 되고 2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사인 음수 파트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건데 얘도 이제 여기까지 처리되는 거지. 양수 파트는 0, 음수는 2배. 마이너스 붙여서 2배요. 0, 마이너스 붙여서 2배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거야.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대충 알아. 이게 넓이를 1이라고 그냥 대충 잡아도 1이라고 잡을 수 있나? 사인의 2배니까 넓이가 2네. 이거 한 칸 1이네. 그래요? 이 한 칸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맨 처음에 2분의 7에서
상수함수야. 0이니까, 기울기가 0이니까. 그 다음 뭐예요? 1만큼 증가해. 2만큼 증가해요. 2만큼 증가해요. 똑같아. 또 2만큼 증가해요. 똑같아요. 그 다음 뭐예요? 2만큼 감소해요. 이때 함수의 값이 같지? 그래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였다가 뭐예요? 1만큼 감소해요. 1만큼 감소했어. 이거의 절반만큼 감소했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했으면 얘가 양수가 되는데 이 함수의 값이 그냥 다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이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그려져. 함수의 값이 무조건 양수면 A가 어디가 돼야 돼? 여기 써야겠지 않냐? 여기에 축을 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A가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마이너스 3파이까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좀 쉬웠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 밑에 거 봅시다. 이게 작년 10월 문제인데 이거 생각보다 이 문제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케이. 다른 문제네. 우리가 일단 봐봅시다. 애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 삼각함수의 성질을 명확하게 보여준 문제였거든. 말 그대로 그냥 명확하게. 삼각함수는 특징이 있어. 특징이. 크게 몇 가지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를 갖고? 주기를 갖고. 두 번째는 무엇을 갖습니다? 대칭성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삼각함수는 그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설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값이 2분의 1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일단 이 함수에 대한 주기는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냐면 A분의 파이가 아니네요. A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거든. 오케이? A분의 2파이까지가 주기가 돼. 근데 사인을 적분할 거야. 0부터 적분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외우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잖냐. 이게 이제 원래 파이일 때 이 넓이 자체가 2야. 그렇지? 이 넓이 자체가 2예요. 이 한 칸이 1이야. 이 한 칸이 1이야. 이 정도 너희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 이 한 칸이 1인데, 뭐냐면, 이제 주기가 뭘로 바뀌었냐면, 얘가 A분의로 바뀌었어. A분의 파이로. A분의 2파이니까, A분의 파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한 칸의 넓이는 뭐예요? 이 두 칸의 넓이는 A분의 2야. 오케이? 넓이 A분의 2인데,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그 말은, A가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처음으로 줘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A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얘를 해결해 주면 이게 F에서 어떤 양수 t의 값을 줬거든. 이 함수에다가 양수 t의 값을 줬어. 근데 0부터 3파이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3파이까지 절대값이어서 적분한 값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요? 이 값이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자. 사인 그래프를 다시금 그려봤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래요? 얘가 이제 A분의 2파이. A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얘가 절대값을 씌울 거야. t의 양수의 값을 줄 건데 이 어떤 t의 값을 주더라도 마이너스 t의 값을 주더라도 이 넓이가 같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이 넓이가 같아지려면 어떤 형태로 처리되어야 하느냐라는 게 핵심이냐면 이 형태. 주기만큼씩이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면 대칭성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런가? 이것까지 성립해요? 한번 봐볼까? 얘는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랑 대칭성을 공유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건가?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에 대한 넓이는 안 된다. 이게 대칭성이 아니었구나.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돼버리는 거니까 대칭성은 안 되네요. 오케이? 대칭성이 주면 안 돼요? 그럼 결국 어떤 값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를 공유하는 형태만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a분의 2파이라는 형태가 3파이로 나누어지는 형태에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형태? 자연수가 되는 형태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범위에서 찾아줄 수 있겠지. 이것은.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 봤더니 2분의 3 a인데 얘가 6보다 작고 0보다 크지 않냐? 그러니까 a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맞지? 오케이? 이게 왜 자연수여야 되냐고? 이 파이를 안 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합쳐지는 대칭되는 넓이가 이 넓이랑 빨간색 넓이가 같아지잖아. 빨간색 넓이가 이 연두색 넓이랑 같아지잖아. 주기만큼이 정확히 하나씩 딱 떨어져야. 오케이? 대칭성으로 생각해 봤더니 안 되졌냐? 왜 두 개나 있어? 하나 더 있어. 안 돼요? 이미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라서 대칭성에서 성립하지 않네요. 오케이? 대칭성에서 성립하냐? 안 되는데? 안 되지? 다음 봅시다. 이 다음 거 봅시다. 161번 보자. 실수집합에서 연속일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어진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도 0이 되고 이놈의 미분계수도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 그래요? 이놈의 미분계수도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x는 0에서 0의 값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y는 sin 파이 x에 y는 fx를 합성을 시켰어. 오케이? 두 함수를 합성을 시켰는데 이 0에서의 함수의 값이 0이 돼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이 fx의 이 두 개를 합성시켰을 때 0에서의 극값을 가져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 자체가 이 위에 있는 함수 자체가 0에서 0이 되고 0에서 프라임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잖냐.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 합성된 함수가 0에서 0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파이 x면 얘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렇지? 그리고 fx를 합성시킬 거거든? fx는 어떻게 합성이 돼도 되는 거냐면 이 0일 때 이 x축이 여기에서 이렇게 돼도 돼. 이렇게 접해도 돼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접해도 돼요. 0일 때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접해도 돼. 오케이? 어떻게 접하든 상관없지만 뭐가 되는 지점?
우리가 이제 이 함수가 뭐냐면 y는 뭐예요? y는 sin 파이 x잖아. 1, 2, 3 주기가 2니까 1, 2, 3 자연수가 되는, 그러니까 정수가 되는 모든 지점에서 접하는 형태의 3차 함수가 되면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첫 번째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는 0부터 1까지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플러스 1 평행이동 시켜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1만큼 주기를 그대로 붙여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렇지? 0부터 1까지만 일단 이것만 돼 있어요. 아니네. 미안. 0부터 1까지는 gx는 이거고 gx라는 함수는 0부터 1까지를 계속적으로 붙이는 주기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접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값인지를 알아. 딱 나와버렸어요. 뭐예요? 이거 1에서 지나쳐야 돼. 오케이? 1에서 0에서 접하고 1에서 지나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최고차 한계수가 9기 때문에 끝에 부분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fx라는 식이 다 나와버렸어. fx라는 식은 이게 3차 함수지. fx라는 식은 최고차 한계수가 9고 x의 제곱이가 x 마이너스 1에서 만났는데 이게 이제 자연수 k 값만큼 더해지고 빼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기억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0이 되는 형태가 이 값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값들에 대해서도 0이 되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됐네. 그러면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뭐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이거 어떻게 구해? 아, 여기 있다. 극대극소의 곱이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극대극소의 곱은 이제 우리가 알아. 이거 극대극소 차이 얼마야? 극대극소의 차이가 5다라는 것은 2분의 9에 이게 1차이니까 이 차이는 3분의 2지? 3분의 2의 세제곱. 그러면 3분의 8이 되네요. 그렇지? 극대극소의 값이 8이야. 그러니까 k 곱하기 k 플러스 k 마이너스 3분의 8의 값이 5가 되는 k 값은 너희들이 구해주면 되겠지. 자연수 k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거는 대입해서 적분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재밌었던 게, 이 문제 나 지금 아직도 기억나거든? 이 문제가 뭐가 어렵냐면 적분이 어려워요. 봐봐. 적분이 이제 딱 봐봐. 우리가 이제 K값을 구했어. K값이 뭐라고 구했어요? K값을 시킨 거 보이지, 이거? 근데 몇 번 이거 틀려가지고 지웠다 썼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K값이 뭐가 돼요? K가 뭐 있어? K값, 식이 좀 왜 다르냐? 식이 좀 다른데? 뭐야? 8이가 왜 8이 아니라 4지? 아, 계산 잘못했구나. 오케이. K값이 뭐예요? 3이라고 구할 수 있잖냐? K값 3이라고 구할 수 있어. 식을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세운 게 훨씬 더 깔끔하다. 얘처럼 쓴 것보다. 왜 이렇게 더럽게 들었냐? 어쩔 수 없어요.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계산을 할 건데, 이 계산이 인테그랄 0부터 5까지인데, 0부터 1까지 x, gx, dx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를 넣으면 되냐면 그냥 fx를 넣으면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거든? 얘는 지금 이미 얘를 뭐 한 거예요?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냐?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이미 얘를 주기가 1이니까 이 그래프가 그려진 거를 1만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gx에다가. 적어봤더니 x, f, x-1 dx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인테그랄 뭐냐면 2부터 3까지 x, x-2 이제 2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 이것까지만 적을게요.
오는 이제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얘를 맞춰주는 과정을 해줘요. 얘를 평행이동해서 식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깝깝하잖냐. 그래요? 진짜 깝깝하잖아. 그래서 얘를 어떤 과정을 하는 거냐면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 fx dx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1 땡겨올 수 있잖아. 그 뒤에 거를 0부터 1까지 x 플러스 2 fx dx 땡겨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나름대로 재밌어지는데 x, fx, x, fx가 0부터 1까지가 3개 있지.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fx, efx 이걸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이게 이제 0부터 3까지만 했다라고 치자. 0부터 1까지 이 뭐냐면 x, fx, dx 얘에다가 1 플러스 2 3배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연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평행이동시켜서 땡겨온 다음에 나름대로 정리해서 처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에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연산들은 기억해 놓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아니면 여기서 이제 처리하는 거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 이거 언제 다 할 거야? 이거 봐봐. 이거 이 식이 이게 x-1을 집어넣어도 봐봐. x-1을 집어넣어도 생각보다 아름답지 못해요. 전기에서 할 생각이 깝깝하잖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이 부분 있잖냐. 이 부분을 생각보다 애들이 잘 생각했더라고. 평행이동해서 처리하는 거 있잖냐. 왜냐면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한 거야. 생각만 해도 복잡한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건 너희들이 계산 과정에서 좀 필요하지 않냐. 시간을 낭비 안 하려면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보자. 이거 봅시다. 이 문제구나. 이 문제. 접근하는 거. 이 문제가 그 삼각함수의 대칭성이랑 주기를 이용한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적분할 거야. 근데 이게 0이 돼야 된대. 0이 돼야 된대. 그럼 0이 되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0이 되는 형태를 알아. 이 사인 함수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아래 끝, 위 끝이 어떤 값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기 하나를 가지면 그냥 0이 돼, 적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의 차이? 얘랑 얘의 차이가 주기의 성질 때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gx의 차이가 2k에 대한 형태가 되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짝수차가 나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점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칭성을 갖는다라는 거지. 이 두 개의 값의 한 가운데 값이 자연수의 값, 정수의 값이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 2, 3이니까 얘가 1, 2, 3이니까 어떤 값? gx 플러스 1하고 gx의 한 가운데 값이 정수의 값이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2k가 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주어진 k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데 이때의 요거랑 요거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 문제가 이 문제였네. 주기랑 대칭성을 갖는 그래프. 오케이? 삼각함수는 주기와 대칭성을 갖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계산이 조금 쉬우니까. 계산해줘? 얘가 이제 2차식에서 2차식 빼는 건데 1차식이 돼서 나올 거야. 그러면 집어넣어서 처리하면 이거 빼서 정리해봤거든? 빼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오케이? 얘가 이제 절대값 그래프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2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형태는 이 값이 4가 되고 2가 되고 0이 되는 형태. 오케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라는 건가? 이게 첫 번째.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대칭성을 갖습니다 라는 거거든. 대칭성을 갖습니다. 이거는 계산해봤더니 얘가 계산을 해봤더니 뭐냐면 2배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2k에 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는 아름답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곱은 k야. k에다 자연수를 넣어야 된다. 정수를 넣어야 돼. 자연수나 정수를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넣는 게 0, 1, 2, 3, 4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 그래요? 0, 1, 2, 3, 4가 들어가는 건데 마이너스 1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0, 1, 2, 3, 4지. x는 마이너스 1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값들이 어차피 여기 들어있긴 해. 몇 개가.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거는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까지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추가할 수 있어. 1, 0, 1, 2, 3, 4 다 추가할 수 있는데 플러스는 여기서 이미 썼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 1초부터 이것만 해도 충분했어요. 대칭성만.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근데 이거 3번이라고 적어서 틀린 친구 많아요. 내 시험 봤을 때 3번에서 틀린 친구 많아. 다음 봅시다. 이건 좀 떼와서 하자. 봅시다. 얘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t부터 t까지의 함수 fx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양수에 대해서는 함수의 값 자체가 최대값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차이 나는 형태에 대해서 이때만 마이너스 값을 붙여준 거. 그때 음수의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건 이제 좀 더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접근한 식이 주어져 있고 이것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어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은 A 값이 0이 아닌 상수라는 얘기만 되어 있어요. 근데 양수 파트에서 최대값이 돼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끄트리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냥 감소해보면 음수에 있어버리니까. 그러면 fx가 최대값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잖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가 양수인 형태인데 A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 0에서 접하면서 3차 함수가 그려지는 그래프는 얘랑 얘 두 개가 있어요. 0에서 접하면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 두 개가 있어. 여기에다가 무엇이 곱해졌냐면 EX가 곱해졌단 말이야. EX가 곱해졌어.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겠느냐라는 것은 이 그래프는 밑에 있는 그래프는 0으로 가까이 가면서 접했다가 어이구 까만색으로 그릴까? 0으로 가까이 가면서 접했다가 지나치는 그래프.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이건 안 돼. 왜냐면 양수일 때 fx가 최대값이 돼야 돼. 근데 이거 잘 봐봐. 이게 0이 최대값이잖아. 똑같은 글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이 경우를 해봤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요. 0으로 가는 그래프라서 접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밖에 없어. 하나의 그래프가 더 있긴 해.
하나의 그래프는 뭐예요? 삼중근 가는 형태가 있어요. 삼중근 가는 형태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0이 살짝 됐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까? 삼중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게 이렇게 세 개의 형태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세 개의 형태만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건데 이 그래프도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 이 어떤 조건 때문에? 첫 번째 가조건 때문에. 그래요? 가조건은 이게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거든? 그렇지? 이것도 성립하고 여기도 성립하잖아. 양수 파트에서는 이게 최대값이 될 것 같잖냐? 근데 이게 될 것 같다라는 건데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섬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월등히 빠른데 이게 이제 지섬수가 월등히 빠르게 증가하잖아. 여기에서 1을 지나치긴 해도 월등히 빠르게 증가해. 그러면 여기가 증가하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단 말이야. 일단 여기가 증가하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 왜냐면 3차 함수 그래프만 그려봐도 3차 함수의 도함수만 그려봐도 이렇게 되거든. 증가하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거, 최대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파악해 줄 수 있지. 그래요? 월등히 빠르니까 굳이 값을 따질 필요도 없이 이렇게 따져줘도 충분합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것도 돼. 근데 이건 왜 안 되냐면 얘 때문에 안 돼요. 얘. 어떤 양수 t, k부터 k 플러스 2까지 이 0이 아니고 양보가 살짝 큰 값이 있어. 이 값까지 범위를 따져봤더니 애초부터 0부터 최소값은 그 0 자체야. t가 0이면 t 0보다 살짝 크잖냐? 최소값은 그때의 값 자체예요. 봐봐. 우리가 이제 t의 값에 대한 범위가 없잖냐? 그럼 0부터 될 수 있다는 거잖냐, 이게. 0부터 0까지. 그 점 자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양의 실수라는 얘기가 있구나. 양의 실수라는 얘기가 있으면 얘가 이 값부터 이 값까지. 닫힌 구간이잖아. 근데 얘는 이 값부터 이 값이면 이미 0에서부터 포함해버리니까 이 폐구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장 0보다 살짝 클 때부터니까 이 0부터 이때만이거든? 이때만인데 얘는 0부터 최소값이 그냥 0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폐구간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네. 왜? 폐구간 때문에. 얘는 개구간이 아니지 않냐? 여기 이제 값 잡으면 이 값도 어차피 최소값이 돼. 그냥. 오케이? 0보다 크고 이 값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이게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는 형태는 뭐밖에 없습니다? 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할 건데 그래프를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이 그래프를 좀 더 크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얘 0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k 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k 값이 있겠지? 그렇지. 이 값에서 증가하게 되면 최소의 값이 0이 되는 거고 그때 이 값이 딱 되면 언제까지? k 플러스 2가 되는 순간까지. t부터 마이너스 t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커지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렇게 갔을 때 이걸 넘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최소값이 이 값으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지.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k-2입니다. 라는 것을 구해줄 수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이것까지 확인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계산을 해보면 돼. 그렇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k를 대입하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함수식에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마이너스 k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ak의 세제곱 플러스 bk의 제곱 얘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어차피 0이 아닌 값은 없애고 이항시켜 봤더니 b는 ak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이렇게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k 플러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극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면은 얘를 뭐 해봐요? 대입해요. 미분해서 대입했더니 극소값을 갖습니다. 라는 것을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정리 내가 해봤지. 이거 식 대입학 복잡하잖냐? 야, 이거 이렇게 대입했네. K로 안 했네요. K를 바꿨네요. K가 뭐가 돼요? A분의 B로 바꿔서 대입했어요. 오케이? K를 A분의 B로 바꿔서 대입했어. K를 A분의 B로 대입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 미분해서, 얘를 두 번 미분해서 정리했다라는 것은 F'X, 그냥 미분해서 A분의 B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 값을 가지는 거야. 여기서 그 값을 가지니까 이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거 계산한 거 너희들이 그냥 쳐다보세요. B는 그래서 2가 나와요. 오케이? K가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냥 다룹시다. 다뤄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값이 다 나온 거야. 이때의 값이 뭐예요? 2가 되는 거고, 이때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때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뭐 해주겠습니다? 적분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최소값에 대한 그래프는 0부터 2까지는 0이었다가 0이잖아. 이 자체가 최소값이죠. 이 값이 최소값이었다가 이 값에서 이렇게 그냥 따라와. 그 다음 뭐가 돼요? 계속 이 극소값을 유지하면서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적분해주면 돼요. 여기 이제 적분하는 거야. 적분하는 것은 1부터 5까지인데 1부터 뭐까지는 의미가 없어? 2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지. 1부터 2까지는 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0이에요.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뭐 하면 돼? 2t랑 이 함수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이 함수. 우리가 이제 a, b 값을 구했던 거 아직 안 구했지? 그러니까 fx의 값이 이건데 이 함수를 넣는 거잖아. 마이너스 함수를 그대로 대응시켜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의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라는 거야. 5호 t에 대한 함수네. 그래요? 음수의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 범위일 때 이 함수의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의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함수를 대칭시켜서 생각해 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때의 값을 대입하면 극소의 값을 구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극소의 값을 적분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얘는 이제 이 t가 되고 뭐 극소가 있겠지. 극소. 몰라. 구한 게 있어요. 구한 게 있는데 어차피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입해 주면 여기서 이제 a 값이 나와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할 수 있겠지? 계산하는 것은. 다음 봅시다. 이게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했어요. 164번 보자. 어, 164번을 봅시다.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0부터 1까지는 gx는 fx 그대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가? 근데 이제 1부터 n이 자연수일 때 1부터는 얘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일단은 0부터 1까지는 이제 그래프를 먼저 한 번씩 그려봐야 되니까 0부터 1까지의 그래프를 첫 번째 그릴게요. 0 대입하면 0이 나오고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이 나오네요. 0 대입하면 0이 나오고 1 대입하면 1이 나와요.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등장했어요. 두 번째, 모르겠으니까 대입을 해보는 거지. 1부터 x가 2까지 대입을 해봤어요. gx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여기다 그냥 쓸게요. gx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에 f의 x-1 마이너스 x-1 여기에다가 x를 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fx-x라는 함수를 이것을 x는 1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 x를 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함수 있잖아요. 이 함수를 x는 1만큼 그대로 평행이동 한 다음에 이 함수를 x는 1만큼 그대로 평행이동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다? y는 x만큼 더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지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 폭 자체를 얼마로 줄여버렸어요? 절반으로 줄여버렸어. 이 폭 자체를 절반으로 줄여버렸잖냐? 폭 자체를 이 두 개를 뺀 폭이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야. 이제 이렇게 합시다.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뺀 함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폭을 2분의 1만큼 줄여버렸어. 그러면 이제 원래 이게 넓이가 뭐 5였으면 2분의 1이었으면 5가 될 리는 없겠네. 2분의 1이었으면 이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 자체를 절반으로 줄여서 x를 더했습니다. 라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 부분의 넓이는 넓이가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됐습니다? 2분의 1이 됐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계속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생긴 거는 얘는 뭐가 돼요? 넓이가 또 2분의 1배가 돼. 그래요? 그 다음 넓이도 2분의 1배, 2분의 1배, 2분의 1배가 돼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 다음 걸 봅시다. 얘가 이제 gx야. 2분의 1배 돼가지고 쭉 그려진 게 gx예요. 근데 0부터 5까지는 또 k 값이 있어. 우리가 이제 5의 값이 있을 거예요. 5의 값 그냥 이 값으로 줍시다. 5의 값이 있을 거고 어떤 k 값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게 0부터 5까지랑 k보다 클 때는 그대로 놔두면 돼. gx를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래도 이제 몇 배가 되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얘에서 판단해 봤더니 얘는 조금 다르네. 얘는 조금 달라요. EX에서 GX를 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EX에서 GX를 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원래 이 GX라는 그래프는 Y는 X에다가 이 찌끄만 부분이 더해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y는 x에다가 얘가 x에다가 이 찌끄만 부분이 더해진 거야. 이 부분이 더해진 거야. 그럼 얘를 뺐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x에다가 이 찌끄만 부분이 빼진 거예요. 그래요? 5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밑에 쪽으로 찌끄만 부분으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넓이는 여전히 몇 배 됐으면서? 2분의 1배 됐으면서. 그렇지? 5부터 K까지는 이 밑에 부분으로 찌끔하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그래프 해석이 이렇게 끝났네.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K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이 K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언제까지 이 밑으로 그려지느냐. 라는 것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봤더니 이 AN 마이너스 N 제곱이잖냐. 얘를 조금만 바꿨으면 바로 보여요. 우리가 AN이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다 라는 것을 아냐면 얘를 적분한 거야. N까지, N이 이 정도로 하면은 이 밑넓이를 적분한 게 AN이에요.
오케이? 여기에서 n제곱을 뺀 건데 우리가 이제 an만 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알잖냐. 그러니까 an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2 하나 곱해진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거야. 2를 양변에 그냥 나눌게요. 극한값이 존재하면 나눠서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잖냐. 2분의 n의 제곱. 얘가 뭐냐면 모르겠다. 768. 아무튼 768 곱하기 2분의 24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석이 가능해져. 이건 뭐냐면 AN에다가 삼각형의 넓이를 뺀 거예요. AN에다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뺀 거야. 빼버렸어. 그럼 어떠한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냐면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렇지?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몇 번 빼졌어요? 2번 빼졌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윗부분에 있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원래 윗부분에 있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거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야. 오케이? 원래 윗부분만 있으면 등비수열이잖냐?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윗부분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윗부분만. 그러면은 얘는 초탕의 넓이가 뭐예요? 초탕의 넓이가 0부터 1까지고 최고차항 개수가 뭐였지?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2분의 1에 1의 세제곱이니까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렇지? 넓이 있으니까 6분의 절대값 이거에 차이의 세제곱. 0부터 1까지 차이의 세제곱. 오케이?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에 첫항이 12분의 1이고 공비가 뭐예요? 2분의 1인 등비급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나는 몰라. 2개씩 여러 번 빼야 돼. 오케이? 2개씩 여러 번 빼는데 얘가 이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을 나눠봤더니 얘 2로 나누면 4로 나눌까? 4로 나누면 192. 4로 나누면 36. 4로 나누면 9네. 왜? 뭔가 좀 이상하냐? 48. 미안해. 4로 나누면 잠깐, 이게 48. 이게 48. 4로 나누면 1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3 곱하기 2의 8제곱 분의 24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얘가 왜 2의 9제곱이야? 그러네. 오케이. 2의 9제곱. 돼 있어?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의 9제곱으로 3 곱하기 2의 9제곱으로 만들어주면 512냐? 아니네. 256. 자꾸 지워지네. 256 마이너스 243 1. 얘가 2배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돼요? 얘는 15인가? 1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계산했더니 15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9제곱 2만 이항시켜버리면 2의 10제곱분의 15거든? 그럼 여기 써지는 게 얘가 12의 어떤 거듭제곱에 대한 형태로 써져. 분의 1. 12의 어떤 거듭제곱에 대한 분의 1로 써집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15잖냐? 2만 나눠지게끔 쓸 수가 있어. 그렇지? 2만 나눠지게끔 쓸 수가 있어. 1, 2, 4, 8 더하면 15잖냐? 그래서 이제 값이 나와버려요.
12분의 1, 12분의, 3의 2의 10제곱분의 1, 2, 4, 8이니까 마지막 게 얘가 K값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2의 2의 n-1제곱이잖냐?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K값이 9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를 너희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뺐을 때 2번 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이 극한이 뭐냐면 등비급수에 대한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미적분에 이렇게 섞어서 나올만 하냐? 미적분 내용이니까. 나올만 하냐? 급수랑 적분이랑 섞어서. 좀 그러냐? 화나냐? 봅시다. 그 다음 거 봅시다. 별로 안 걸려. 별로 안 걸려. 165번은 별로 안 걸리고, 이 밑에 문제도 별로 안 걸린 것 같은데? 두 문제가 별로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 풀기가 짧지? 짧지 않냐? 굉장히 짧아요. 뭐 쓸 필요도 없는, 그냥 이제 쓰다 보면 나오는 그런 짧은 것들. 한번 봐봅시다. 165번은 그냥 여기다 풀게요. 여기다 풀면 안 돼. 이거 하나 끝나겠다. 165번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너희들이 30번 문제 풀 때 있잖냐. 30번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 좀 풀 때, 뭐가 맞냐면, 느낌이 맞아요. 너희들이 느낌이 맞아. 그게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22번 문제를 생각해봐. 우리 이제 6월 봤던 22번 문제 있잖아. 22번 문제. 이게 애초부터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식이라고 fx를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 3을 지나치니까 혹시 이거지 않을까? 하고 했더니 b만큼 평이동식 했더니 그냥 돼버리네? 이러면 장땡이에요. 생각보다 수능 문제는 너희들의 느낌이 맞을 때가 많아. 내가 이제 진수생명 며칠 전에 놀러와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풀었냐? 선생님이 느낌 수학이라 그래. 내가 이제 느낌 수학이라고 내가 계속 네 느낌대로 풀어라 계속 얘기하거든 막판에.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데 옆에 친구가 진짜 그렇게 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틀렸대. 그 친구가 아무튼 그랬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느낌이 맞아요. 이 문제도 그래. 이 문제를 식으로 해석하려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뛰거든?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 심지어 수능 문제야. 이거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 뭔 의미로 이렇게 내셨나라는 건 사실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느낌은 있습니다. 라는 거야. fx를 우리가 그려봤더니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는 거야. 1인가? 마이너스 1인가? 이 t 값을 기준으로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얘가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 뾰족한 부분 나머지는 싸그리 다 0이 되는 그래프가 되면서 얘가 이제 옮겨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지금 이게 이렇게 이거야. 이 내용이 일단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첫 번째 나왔어.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홀수 K에 대하여. 오케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화가 날 지경이야. 이게 여기서부터 어떤 홀수 K에 대해서 적분을 해. fx랑 코사인 그래프를 곱해요. 오케이? 코사인 그래프를 곱해. 근데 우리가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변수가 뭐예요? 변수가 딱 봤더니 t야, t. 코사인 그래프를 옮기고 1부터 9까지 예를 들어서 1부터 9까지 고정된 상태에서 뭘 옮기고 있는 거야? 이거를 옮기고 있는데 적분하래.
우리 이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두 함수가 곱해지는 건데 옮겨지면서 어떻게 곱해질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냐.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친구들이 있었잖아. 전에는 그래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두 함수를 곱해서 처리했잖냐. 곱해서 처리하면 이렇게 그려지네 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해 본 친구들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더라라는 거예요. 곱해주면 이게 최소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맞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거야.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많이 가야 돼. 진짜 많이 가야 돼요, 이게. 2야, 4야, 6이야. 아직도 덜 갔다. 한번 8칸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갑시다. 얘가 8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K를 그냥 1로 잡을게요. 홀수니까. 이걸 좀 평행이동해도 어차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거니까 1부터 8까지는 8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칸이 조금 부족하니까 9가 여기 있는데 9.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무엇이 옮겨가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그래프가 옮겨가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그래프가 옮겨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천천히 옮겨봅시다.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와. 맨 처음 이렇게 있으면 뭐가 돼요? 0이야. 이 값이 싸그리 다 0이에요. 그렇지? 이제 여기까지 적분하고 있는 거야. 이미 적분하고 있는 거야. 싸그리 0인데 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여기 들어오기 시작했잖냐? 그럼 뭐가 돼? 작아지고 있지. 양수랑 음수가 곱해지면 음수인 함수거든? 그걸 적분하면 음수가 나오잖냐? 작아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요. 어이구. 작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 봐봐. 이때를 봤더니 최대값하고 최대값이 있네. 이 곱해졌으면 가장 큰 함수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이게 살짝 넘어가니까 살짝 이렇게 넘어가니까 최대값이랑 좀 작은 값, 원점에 더 가까운 값이랑 곱해졌습니다 라는 거면 이 함수의 값이 좀 작아지는데 이제 어떤 값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양수의 값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미 음수의 값이 임수의 값의 넓이가 작아졌다라는 것을 남대로 판단할 수 있잖냐? 근데 양수의 값도 등장했어.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커지고 있는 거야. 언제 최소였다가? 이때 최소였다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계속 갈 거거든? 우리가 극소만 찾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큰 값 아니야, 얘는. 계속 가다가 언제 최소가 되겠어요? 정확히 이 값이 됐을 때. 이게 얼만큼 차이 나잖아. 이 값이 됐을 때 극소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된 거야. 극소를 언제 갖느냐라는 게 맨 처음에 언제예요? 1일 때 갖고, 언제예요? 3일 때 갖고, 5일 때 갖고, 7일 때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일 때도 가져요? 9일 때도 가져요. 오케이? 근데 그 적분의 값도 알아. 계산이 쉬워. 굉장히 쉬워. 뭐 그냥 계산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돼요. 이 한 칸만 적분하면, 이 이 형태랑 잘 봤더니 이 형태는 정확히 대칭인 형태잖아. 한 칸만 적분하면 이렇게 됐을 때의 적분의 넓이랑 값이랑 이때의 적분의 값이 같습니다. 라는 거잖냐. 이때의 적분의 값이나 이때의 적분의 값이 같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면 이때의 적분, 얘부터 얘까지 2분의 5부터 2분의 7까지 적분값은 정확히 이거의 2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적분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분하든 상관없거든? 이거 양수함수 바뀐 거니까 사실 0부터 적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거 적분해도 돼요. 저게 대칭인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2분의 1, 0부터 2분의 1까지 x-1이랑 뭐랑? 코사인 x를 곱해서 적분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처리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리했거든. 인테그랄 1부터 2분의 3까지 이렇게 처리했거든. 그렇지? 이걸로 처리했냐? 안 했냐?
내 마음대로. 그냥 일이 아니라 이어주고. 어이구, 내 멋대로 해버렸냐? 어이구, 큰일 나게 생겼네. 다시 하자. 2분의 1로 잡아버렸네, 밑변을. 내가. 빨리 지워. 이거네, 이거. 이때 뭐가 되겠습니다? 최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지 않냐, 우리가? 이걸 알아. 그러면 언제도 최소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있을 때도 최소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최대값끼리 만났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일단 적분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것만 적분해주면 돼요. 이 넓이랑 어차피 이 넓이랑 똑같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부터 뭐까지 적분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0부터 1까지만 적분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적분한 값이나 1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은 어차피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대칭적이지 않냐? 두 그래프가 아예 대칭적이야. 그러니까 뭐부터 0부터 1까지만 적분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적분하는 것은 너희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문제를 봐보자. 문제를 봤더니 극소가 되는 것을 체크했는데 극소이고 이것이 0보다 작은 모든 알파를 작은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총 몇 개가 생기냐면 몇 개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겨요. 5개가 생겨. 오케이? 그러면 그 값의 합은 얘를 K라고 놓으면 K 플러스 2, K 플러스 4, K 플러스 6, K 플러스 8이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K 플러스 2, K 플러스 4, 6, K 플러스 8이잖냐? 이 값은 결국 뭐냐면 가운데 값의 5배. 그래요?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4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K가 5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뭐예요? 이 넓이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것이 극소가? 극소가 계산하는 건 너희들이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됩니다. 라는 거지. 무엇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코사인 x dx를 적분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잖냐. 오케이? 얘는 뭐 하면 돼요? 부분 적분하면 되지. 오케이? 코사인 파이 x 미안. 알겠어요? 생각보다 너네들이 이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안 풀면 이걸 직접 계산해서 연산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t가 변수로 처리되어 있는 이 함수를 처리하는 것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내가 말했지 이거 몇 줄 쓰지도 않는데 오랫동안 설명할 것 같다고? 한 문제만 더 할까? 잠깐만. 우리 생각보다 많이 했네? 거의 다 했네? 오케이. 내일 나머지 합시다.